똑같아 그거는 형님. 그거는 똑같아 나도. 내가 두 폴 한다 해갖고 또 폴라가 안 될 수가 있나. 내가 얘기하잖아 형님. 토토는 먹으면 형님들이 정답자가 될 수 있다니까. 먹으면 계제수가 뿌아지면 당연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형님들은 그런 거 좋아하는 행위들은 그렇게 하면 돼. 알겠죠? 그냥 두 폴 하면 될 거 같아. 색깔 보고 그냥 하면 되겠는데. 그런 행위들 많잖아. 뭐 나는 좀 뭐 매당이나 10배 되니까 그거 좀 후달리니까 풀백 가는 행님들은 또 일반으로 돌리고 폴도수 줄이고 뭐 이래 하대. 그래갖고 막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되지. 자 보자. 오늘도 네 폴더씩 갔고요. 좀 그나마 좀 더 확률적으로, 그냥 말이 확률적이지. 씨발 세 폴 가갖고 뿌아지는 게 정답이 그 뿌아질 수도 있고 네 폴 가갖고 정답이 될 수가 있고 그래. 근데 시각적으로 확률적으로는 분명히 세 폴 가는 게 더 확률이 높겠죠. 굳이 설명 안 해도. 그런 걸 좀 생각해가지고 가. 찝찝한 거 아니면 프렌으로 돌리고 막 그렇게 하던가. 일단은 표시를 해놨어요 최소치로. 알겠죠? 자 한번 가보자 형님들. 자 고양하고 SK다. 일단 SK가 좀 힘겹죠 사실. 사실 딱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선영이하고 원인을 해줘야 되고, 여기서 뭐 오재현이나 허일영이가 좀 뒷받침되면 또 결과를 좀 얻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앞에 두 팀 맞대기를 있었잖아 고양하고. 100대 63가 차이가 컸습니다. 차이가 컸던 주된 이유는 야투예요 야투. 야투율의 어떤 차이가 컸습니다. 특히 외곽.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두 팀 맞대결 말고도 SK에 지금 안 되는 게 일단 야투가 굉장히 떨어져요. 수치가 차이가 큽니다. 자 고양도 다소 기복은 좀 있죠. 여기도 어쨌든 기준이 되는 거는 뭐 정혜하고 이 누구야 정성현인데 잘 해줘요 솔직히. 꾸준한 이 앞에 경기가 좀 결과적으로 안 좋았을 때 그때 정성희가 좀 절었거든.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경기는 항상 제 몫을 해줍니다. 그리고 외곽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높잖아. 그리고 이 노슨하고 사이먼 이 두 선수는 일단 누가 메인이 없어. 그냥 시간 나눠서 나오는데 둘 다 평타는 쳐준다. 평타는 쳐줘요. 그래서 앞에 경기 보면 일단은 수치적으로 팀 데이터 범위를 좀 보면 일단 SK 같은 경우는 높이가 조금 강점은 또 있어요. 수치가 좀 더 높아요. 근데 두 팀 맞대결을 놓고 보면 오히려 좀 근소하게 앞섰던 쪽은 고양이다. 굳이 두 팀 맞대결에서 그때도 외곽의 차이는 좀 컸어요. 그리고 최근 10경기 기준 지금 어쨌든 10경기 치렀는데 그 과정 속에 어떤 팀 데이터는 분명히 야투에서의 어떤 차이는 분명히 크다. 근데 기본적으로 디펜스 범위가 고양이 좀 안 돼요. 그런 범위 있는데, 근데 그 차이는 분명히 SK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뭐 턴오버든 그런 뭐 디펜스 범위가. 어쨌든 요 경기는 뭐 맞대결에서 나타난 기록적인 면도, 그리고 이 평균치 이런 부분에서 외곽의 야투율이 좀 차이가 나요. 거기도 외곽도 진짜 고양 한번 꼽히 보면 존나 꼽더라. 와 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울은 일단 허일영이나 오재현 이런 친구들 어쨌든 좀 보여줘야 됩니다. 일단은 뭐 최준용 아직 나오려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아직 기사된 부분도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은 준용이가 들어와야지 정상적으로 어쨌든 좀 돌아가지 않을까 SK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요 경기는 좀 그래도 좀 긍정적인 팀은 좀 고양 아닐까 SK 현 시점으로 보면. 아시겠죠?
일단 준영이가 돌아와야 돼. SK는. 자, 안양하고 삼성이다. 자, 안양하고 삼성인데, 일단은 삼성은 오늘, 누구야, 이 시대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정영이가 조금 회복된 모습은 좀 보여주고, 그리고 그 중간에는 사실 좀 뒷받침이 안 됐을 때, 시대나 정영이가 뒷받침이 안 됐을 때도, 그래도 결과를 얻었던 삼성이었잖아. 그 중심에는 사실 원석이가 좀 있었어요. 사실 원석이가 좀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릭슨하고 테리, 둘 다 기복은 있는 것 같아요. 기복은 있는 것 같아. 여기도 어떻게 보면 좀 시간 나눠서 좀 투입하는, 누가 메인인지 몰라, 솔직히. 어쨌든 그날 컨디션 좋은 애가 항상 투입되고, 좀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기복은 있다, 둘 다. 그리고 뭐, 일단은 뭐, 작년에 좀 요소 좀 해줬던 뭐, 이동엽이나, 그 다음에 인동섭이 뭐 이런 애들도 지금 아예 인동섭은 아예 보이지 않잖아. 그죠? 내용도 그렇고. 그나마 동엽이가 한 번씩 해주고. 여기도 어쨌든 이정현이가 어쨌든 기준은 돼야 되는데 최근에 좀 회복세이긴 맞아요. 회복세이긴 한데 근데 원체 기복이 있는 친구잖아. 뭐 작년에 뭐 KCC 있을 때도 그랬고 초반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정현이도. 요소 또 일단 불안 요소가 있고 기복적인 면도 안고 있다. 일단 시대가 없다는 거. 그리고 두 팀 맞대결이 또 있었잖아. 어땠어요? 82대 81 1점 차였다고. 그때 시대의 역할은 컸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대가 없는 경기다. 그죠? 요런 내용이 있고, 일단은 뭐, 안양은 기준이 되는 애는 스펠맨이죠. 내 외곽 안 가리고, 막. 그죠? 어쨌든 득점 루트는 모든 게 좀 스펠맨, 그리고 오세근이 좀 해준다는 거. 그리고 이 변준영이가 좀 기복을 보이거든. 여기서 좀 변준영이 좀 해주고, 문성거이도 어쨌든 좀, 득점이 가해되는 비중은 작년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아직 초반이지만. 어쨌든 요 경기도, 일단은 뭐, 누구 아시아 쿼터로 아반도 이하는 뭐, 쓰도 못한 것 같고, 오히려 뭐, 박지훈이나 이런 애들이 좀 낫더라고. 그니까, 못노는 앞에 좀 아팠는데, 어차피 뭐, 메인은 일단은 뭐, 스펠맨이니까, 큰 그 내용은 없어요. 스펠맨 40분 다 뛸 수도 있고, 한번 지켜봐자고. 어쨌든 요 경기는 안양적으로 생각하되 6.5가 좀 부담스럽다. 사실 안양이 최근에 대전을 보면요. 오늘 기준점 6.5점에서 전부 풀엔의 결과들이 나왔어. 사실. 그 맞대결에서도 1점 차 범위였고 뭐 요 구간에서 사실 삼성의 시대는 있었다. 근데 지금은 오늘은 없다. 이런 부분. 물론 또 삼성이 시대하고 정영이가 없었던 구간도 있었잖아. 활약도도 없을 때도. 그때도 어쨌든 또 결과를 또 얻어내. 또 원팀의 느낌으로. 물론 이게 딱 1, 2커에서 딱 작용이 되더라고. 근데 3, 4커에서 뭐 KT전 DB 줬고 20점 차를. 또 역전패 당하고. 이런 또 3, 4커에서 좀 불편한 내용. 요 내용도 좀 가지고 있더라. 자, 어쨌든 요 경기, 좀 핸슨 가기가 좀 부담스럽다. 어쨌든 안양이긴 한데 6.5 이거 뭐 좀 안양도 그런 면을 좀 보여줬었고 그리고 또 이 삼성이 좀 원팀의 느낌 일단 신뢰가 없는 게 좀 부정적이긴 한데 어쨌든 정해있는 무조건 해줘야지 이 장면에서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거. 그래도 가더라도 참 애매하다 이거. 프렌이야 일반승 가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승 1.2군데 저는 뭐 솔직히 뭐 싫어요. 일반승 가기 싫어. 차라리 안 가고 말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하고 KB다. 자, 김밥이 KB가 일단은 지수가 없으니까 그 역할을 일단 소담이가 해주는데 앞선 경기였나? 13득점 올려주고 그래 나름의 분투는 했습니다. 근데 그 기대치는 확실히 떨어지죠. 오늘 누구 있어요? 양인영이 있죠. 견제가 될까? 작년에도 보면 지수하고 양인영은 차이가 컸습니다. 사실 양인영 뭐 저도 아무 내용을 못 보여줬어요. 근데 직전 경기 또 양인영이 좀 좋았죠. 그러니까 신지현은 항상 해주고 맞잖아. 그 다음에 누구야 김미현도 요소 좋았고 어쨌든 기준이 되는 건 신지현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싸움 전에 연장까지 들어가가지고 좀 아쉽게 좀 결과적으로 좀 패했지만 그래도 뭐 또 삼성생명전 요
또 객관 상대성도 있잖아. 이 내용에서는 좀 KB가 좀 더 잘했어. 뭐 신한전도 물론 신한전은 일단은 뭐 하나는 신한전이 없었지만 어쨌든 신한전에서도 오히려 신한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 KB가. 어쨌든 여기도 이슬이든 그다음에 민정이든 그다음에 허예윤 어쨌든 이 애들이 좀 기준이잖아. 현 시점에서는. 요 경기는 일단은 좀 뭐 하다가 역배를 받았지만 어저께도 뭐 내가 썸으로 갔지만은 썸바가 어쨌든 뭐 개역배 터졌죠. 그죠? 이 초반에 좀 퍼포먼스가 좋았던 어제 그 삼성생명 맞아서 스미스를 너무 견제를 잘해가지고 아예 뭐 1, 2컷 이후에는 아예 빠졌잖아. 그죠? 그게 좀 작전이 좀 성공이 됐던 것 같아. 어쨌든 요 경기는 참 팽팽할 것 같아요. 그리고 141점인데 이거 씨발 요놈은 이제 온오바 가기 존나 불편하다. 그지? 오바는 못 가겠다. 근데 후달려가고 오바 찍고 이제 요놈 보기에는 진짜 막 안 걸릴 것 같고 이제 차라리 언더 보는 게 속 편하지 않나? 그런 내용. 참 요거는 진짜 뭐 온오바는 좀 가기는 좀 불편하고요. 승패로 갈린다고 하면 하나가 프렌 3.5 기준점이라고 하면 뭐 하나 프렌도 극복 여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프렌 같으면 알겠죠? 자, 한국전력하고 삼성화재다. 한국전력 일단 초반에 퍼포먼스는 좋았어요. 오케이한테 꺾고 올라가가 그죠? 내용적으로도 훌륭했고 뭐 항공전도 사실 항공전은 얘네들이 좀 잘했다는 것보다는 대한항공이 너무 기복을 보였고 그 세트별로 차이가 컸던 경기가 있었잖아. 그죠? 그 좀 대한항공이 좀 부진했다고 봐야지. 한전이 잘했다는 것보다는 그죠? 일단은 한전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국내 자원들 서재덕이고 임성진이 기복을 보이잖아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좀 앞에는 박초로가 그래도 나와가지고 제 몫을 해주는 내용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타이스는 일단은 좀 존재감은 있는 것 같아요. 용병치고는. 그러니까 신현석, 박찬호이가 조금 페이스가 좀 앞에 좀 안 좋았거든. 연패하는 구간에서. 어쨌든 신영성은 뭐 그래도 제일 믿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국내 자원들의 어떤 내용 그리고 높이 이런 범위에서는 분명히 삼성화재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용병 일단은 이 이크바이리가 분명히 뭐 나쁘진 않았어요. 분명히 이 친구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근데 앞에도 보면 지금 보면 저 누구야 저 신장호하고 한경민이 어쨌든 국내 자원들 중에 한경민이가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예 못 해주고 있잖아. 신장호도 그냥 뭐 몇 세트별로 잘하나 그냥 한 세트 뭐 이런 내용에서 좀 좋지. 어쨌든 여기도 이 뭐 바이리한테 좀 더 의존도가 높겠죠 확실히. 그리고 높이에서도 하현영이가 와가지고 좀 어쨌든 그 단점을 좀 보완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근데 하현영이가 우리 카드 있을 때보다는 진짜 못하잖아. 아직 초반이지만 더 보여줄 것도 많고. 근데 이제 손태훈이라는 친구가 앞에 내용들이 좋았다고 했죠. 오늘 중용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좋았어 그래도. 분명히 하현용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러니까 요 경기는 뭐 한전 쪽으로 좀 생각하대요. 좀 온오바 기준점이 181점이죠. 이 4세트 승부라고 이루어진다면 물론 뭐 세트별로 사실 좀 차이 난 경기 그러니까 40득점 막 간 넘기고 40득점도 안 나오는 경기 이 경기도 좀 있잖아. 그죠? 그런 경기가 있더라도 뭐 한 45점 43점 되더라도 저 범위는 4세트 싸움이 된다고 하면 오바의 어떤 도전 가치는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시겠죠? 요런 내용. 그 다음에 알겠어요. 아라베스트 또 일하러 가네. 잘 다녀와.
자, 그 다음에 GS하고 훈국인데요. 요 경기 일단 훈국이 잘 나가는 거는 맞아. 근데 GS도 어쨌든 경쟁력이 높은 친구고, 작년에 뭐 다를 게 뭐 있노? 그죠? 자, 훈국은 일단은 작년보다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입니다. 어쨌든 기준이 되는 거는 지금 뭐 엘레나보다는 사실 연경이죠. 근데 엘레나도 인삼 있을 때보다는 조금은 퍼포먼스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작년에 우리가 많이 봤잖아. 엘레나가 그렇게 영향이 좋은, 분명히 오늘 이 용병 매치업에서는 모마하고 차이가 크다. 모마의 의존도가 너무 크자. 여기서 강소희나 이런 애들이 좀 해주면 유서연도 일단은 유서연이 문제다. 내가 볼 적에는. 그래서 지금 건민지가 더 좋잖아 지금 보면. 강소희도 기복이 있고. 그러니까 국내 자원들이 해주냐 안 해주냐 이게 따라서 GS가 좀 결과 얻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뭐 진짜 솔직히 지금 배당의 차이가 조금 있잖아. 근데 이 차이는 없다고 봐요 진짜. 진짜 GS가 정배도 받을 수 있는 범위인 것 같아요. 그냥 결과적인 면에서 그냥 흥국이 좀 나은 거지. 근데 세 경기 기준으로 봤어요. 세 경기 팀 데이터를 보면 모든 수치가 GS가 더 좋아. 결과는 1승 2패였고 흥국은 2승 1패인데 말이지. 그리고 또 지금 뭐 센타진도 일단은 이주아보다는 한수지가 좀 더 낫지. 그리고 사실 지금 뭐 브로킹 범위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보여준 어떤 수치적으로는 분명히 수지가 더 높다. 그래서 요거 뭐 프렘 그리고 뭐 4세트 경기라고 봐줘요. 그리고 이 두 팀과의 대전은 20점대 승부는 오가지 않을까 세트별로. 물론 뭐 요배도 역시 또 세트별로 기복은 있어요. 어쨌든 요 경기도 언더보다는 오바의 도전 가치가 좀 높지 않나 4세트 승부라고 봐지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아시겠죠? 요 좀 흥국 어쨌든 세트별로 굉장히 박빙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이 경기 아시겠죠? 자 일단 데이터 보내주고 해축 코멘트 언급합시다. 자 업 좀 눌리도 오늘은 국내 한번 올킬 한번 해보자. 아 씨발 그 진짜 막 어저께도 막 어제도 진짜 와 그 프렌 돼야 되는 게 정상 아이가. 와 나는 진짜 이제 한비를 보면 나 존나 답답해 뒤지는 줄 알았다. 그 하나는 생각이 없는 거야. 아니 선수잖아. 내보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잘 알까? 그러니까 본인도 알면서 자꾸 그렇게 하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다. 아니 평범한 토스가 올라오면 그죠? 분명히 상대 센타지는 미들 브로커는 전부 타이밍 잡아가지고 이미 자리 잡고 있고 딱 뜰 준비하고 있다고. 아니 그러면 좀 쳐내기를 치든가 아니면 요소 그냥 뭐 좀 밀어넣고 그죠? 이래야 되는데 막 힘으로 그냥 막 치분다 병신 같은 게 몇 번이나 블로킹 몇 번이나 당하노. 와 나 이해 안 가더라. 그렇게 유도리가 없나. 그 본인도 알 건데 그죠? 어? 와 답답하다니까 보면 그냥 힘으로 그냥 막 친다니까 보이는데 벽이 씨발가 두세 명이 바로 떠가지고 그냥 자리 잡고 있는데 바로 걸리지. 와 나는 이해 진짜 못하겠더라 진짜. 왜 계속 그렇게 치는지 나 쳐내기를 하든가 좀 보고 이 센스가 이래 없나. 아니 페퍼는 사람은 아니지. 그 사람이가 페퍼가 기복도 심하고 근데 항상 1, 2세트는 잘하잖아. 그래서 2.5 기준점이니까 한 세트는 극복하는 범위는 분명히 보여줬어. 그죠? 아
아니, 체력이 딱 딸리더라. 1, 2세트는 좋았어, 리아가. 보니까. 좋았는데, 3, 4대는, 파워가 팍 떨어지더라, 그냥. 그러니까 타점 자체가 낮아지잖아. 그 실리는 힘도 떨어지고. 와, 나 진짜, 와, 그거 보고 있다가, 졌어, 진짜. 와. 진짜 굉장하더라, 굉장해. 오늘 국내 경기 한번, 와, 올킬 한번, 싸그리 올킬 한번 해보자. 와, 씨발, 진짜. 짱난다. 자, 일단은 데이터 다 보내줬고요. 자, 베로나하고 유벤투스다. 일단은 베로나가 일단 밸런스도 잘 무너지고 일단은 공격 범위에 애들이 다 빠져나갔잖아. 그 사실 내용이 좀 부족해요, 사실. 좀 눈에 띄는 게 기존에 어쨌든 뭐 주리치도 일단은 좀 뭐 살레를 데리고 왔지만 별 효과 없고, 베르디도 옛날에 뭐 사수에서 뭐 서브였지만 역시 효과 없고, 그 다음에 헨리라는 친구가 일단은 와 있지만 작년에 뭐 시메오르나 카프라니처럼 막 내용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공격 범위의 내용이 좀 불편한 거야. 오늘은 일단 뭐 라조비치는 일단은 오늘 좀 포함되어 있어. 앞에 경기는 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어쨌든 뭐 베로나 힘겹습니다, 올해. 좀 힘겹긴 해요. 일단은 유벤투스죠. 일단 회복된 기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키에사가 일단 드디어 돌아온 것 같아. 근데 오늘 경기에 투입될지는 한번 지켜보자고요. 못 나올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블라우비치도 일단 오늘 없다고 봐야죠. 없어요. 오늘 없고, 어쨌든 전방에는 뭐 아마 밀리크가 아마 전방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코스티치나 그 다음에 디마리아도 돌아왔죠. 파레데스라든지 뭐 기존 자원들 루카텔리나 이런 친구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케니도 일단은 좀 포함되어 있고, 어쨌든 뭐 블라고비치 없어도 어쨌든 밀리크는 잘해주고 있으니까 완전체라고 좀 봐야지, 유벤투스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경기력은 일단 유벤투스가 내가 결코 좋아하진 않아요. 전북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어쨌든 조금은 반등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 베로나, 불편하다. 근데 베로나가 눈에 띄는 어떤 내용이 있다. 자, 오늘 상대가 유벤투스죠. 유벤투스와 비견되는 팀과의 대전 누구 있었지? 밀란하고 아딸전이 있죠. 요전에 내용이 어땠냐면 팽팽한 경기를 했다는 겁니다. AC 밀란하고. 아시겠죠? 아딸하고. 그나마 그래도 유벤투스하고 비견되는 팀이잖아. 그러니까 이 팀들하고 결과적으로 뭐 1점 차 패배를 당했어요. 하지만 내용은 팽팽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유벤투스가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이다. 현 시점에서는. 사실이고, 핸디 기준의 핸승이냐 핸무냐 요 여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뭐 따로 언급이 안 되고, 핸디는 씨발 두 골 차로 이기니 이걸 내가 어떻게 알겠노, 그죠? 그래서 정황이라는 게 있잖아. 한 점차 승부. 이런 범위는 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베로나가 보여준 뉘앙스가 일단은 뭐 AC 밀란전 그다음에 알딸전 전부 홈콜에서 이루어졌던 부분,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라이오하고 셀타다. 라이오하고 셀타입니다. 자, 라이오하고 셀타다. 자, 라이오 어때? 퍼포먼스 좋죠? 앞에도 어쨌든 레알전도 나는 라이오를 선택했죠. 그만한 이유가 있다. 홈콜에서 잘 박는다.
홈콜에서 잘 박아. 벌레색이 또 졌더라. 내 마요르카 간다 하더라가. 마요 가야지, 마요 그럼. 자, 라요하고 셀타다. 라요는 잘 박아요. 그죠? 홈콜에서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셀타는 어때? 홈콜에서 홈콜의 어떤 특화된 팀이기도 하죠. 분명히 원정과 홈콜의 어떤 경기력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셀타 같은 경우 공격적 성향이 가까운 팀이죠. 또 원정에서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향도 분명히 존재하더라. 그리고 일단은 라요가 좋은 게 뭐 어쨌든 뭐 오스카 뭐 오스카 뭐 발렌틴이라든지 그 다음에 팔카오, 이시, 알바로, 프랑 작년에 어떤 뎁스에 포함되어 있는 친구들은 다 포함되어 있어. 그나마 눈에 안 보이는 게 베베 빼고는. 근데 이 친구들이 골고루 활약을 해요. 그 의존도가 없다는 거야. 골고루 다 제 몫을 해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라이오다. 그리고 반대로 셀타는 어때? 어쨌든 산티미나가 빠지고 어쨌든 그 대체 자원이 파시엔시아인데 일단은 부족합니다. 그 어쨌든 이 팀도 의존도가 너무 높잖아. 누구한테? 아스파스한테. 그 아스파스가 못 해주면 골 넣을 애가 없다 솔직히. 일단 뭐 페레스도 데리고 오고 노마에서 데리고 와갖고 아직 쓰도 못하고 내용 별로고 갈라니아도 좀 별로고. 어쨌든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뭐 올 시즌 중간에 일단은 작년에 이제 주력이라고 여기 이제 물론 오스카를 영입했지만 일단은 멘데스도 일단은 저 소시로 떠났잖아. 그 멘데스는 지금 소시에서 날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이 데니스 수아레즈는 아예 안 보이잖아 지금. 자 어쨌든 요 경기는 그래도 셀타를 잠재적으로 무시 못하잖아. 그래도 좀 더 긍정적인 팀을 라요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일정은 맞아요. 셀타가 잠재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정에서는 좀 더 이 공격적 성향이 가까운 팀이지만 원정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비 중심을 좀 둔다는 거. 그리고 선취골이 먼저 셀타 쪽에 나온다면 또 라요도 씨바고 못 뚫어내고 이런 경기 많잖아. 물론 라요가 그래도 제법 박음속 디펜스가 되는 팀이돼. 알겠죠? 어쨌든 요 경기에 좀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발렌시아하고 베티스다. 발렌시아 홈콜 무섭죠. 근데 이 배당의 차이가 제법 나죠. 왜냐하면 일단 이글레시아스가 일단은 퇴장 징계를 못 나와요. 그러니까 팀의 주축이라고 여겨지는 애가 총 3마리가 못 나온다. 그리고 득점에 관여되는 비중이 높은 친구들이야. 일단 후안미는 일단은 오래전에 부상을 당해갖고 못 나오잖아. 그죠? 근데 이글레시아스는 지금 골을 제일 많이 넣고 제일 좋은 친구인데 일단은 없어요. 그리고 패키레가 없다는 거. 징계로는 못 나옵니다. 그러면 가용 인원이 누굴까? 윌리안 호세가 있지. 알겠어요, 형님. 윌리안 호세가 있지. 그 다음에 뭐 너들이 요런 친구들이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참 요 경기 일단은 뭐 까랄레스하고 기도 뭐 까르발류 이런 친구들 일단 기존에 나오겠고 가르다도도 오늘은 좀 중용받지 않을까. 이 와중에 그래도 한 번씩 써먹는 호아킨도 일단 좀 빠져있다는 거. 반대로 발렌시아는 일단 카바니가 없잖아요. 오늘 불투명해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근데 뭐 클로베르트도 영입 잘 된 것 같고요. 내용 좋아. 그 다음에 뭐 이 누구야? 뭐 카스티에어도 일단은 뭐 작년에 AC 밀란에 좀 있었지만은 일단은 뭐 보여준 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때까지 하는 친구야. 그리고 휴고들은 어쨌든 기준이 되겠죠 전방에서. 어쨌든 뭐 전방에는 이렇게 아마 라인업이 좀 구성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그리고 미들에서도 누가 빠졌더라. 유누스는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 니코 있고, 아 니코가 없었는데 있구나. 어쨌든 뭐 좋죠. 니코도 일단 바셀에서도 존나 좋았어. 소아행에. 참 이 경기 분명히 베티스 무시 못해. 그리고 그 두 명이 없다고 해서 그냥 공격 범위에 어떤 요런 내용이 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윌리안 호세도 나쁘지 않아. 이글레시아스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완벽한 주력은 아니었어. 후반부에 주력으로 좀 나와서 그렇지. 그때는 후안미하고 그 다음에 누구야 테오나 이런 친구들 더 많이 나온 것 같아 솔직히. 그 당시에는 윌리안 호세나 그냥 패키리가 없는 거. 근데 패키리가 없었던 경기가 있었잖아. 또 퇴장 징계 가벼운 부상으로 그 경기에서도 또 경기 결과를 얻었던 베티스였다. 진짜 핵심들이 없지만은 없어도 대체 가능한 범위가 있고 뭐 패키리는 없다고 해도 뭐 까랄레스가 그 역할을 좀 대신해서 해줄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사실. 그래도 무라는 수치는 좀 있지 않나. 무라는 수치. 그러니까 이 구간은 패스 구간이에요. 진짜 모르겠다. 완전체가 아닌 이상의 어떤 대결이니까. 무라는 수치, 햄무? 요런 내용. 조금 역배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억지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좀 요런 내용. 아시겠죠? 자, 데이터 좀 보내드리고, 잠시만. 어업행님이 방송국에 쏴갖고, 이 방송 중에 방송국이나 다시 보기에 쏘면 내가 확인을 바로 못해, 형님. 그래서 확인을 못했네. 데이터 보내드렸어요. 빡시지만 좀 꼽힌다가 지금 존나 꼽혀있다 지금. 다 보냈네. 자, 다 보냈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하고 깜부르인데 깜부르가 제일 좋았었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홈콜이었죠. 좀 박을 줄 아나 깜부르가. 박을 줄 안다. 그리고 페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홈콜에서 잘 박죠. 앞도 할 줄도 알고 밸런스 무너뜨리고 대승도 갈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일단은 분명히 이 경기도 내가 무슨 말을 하겠노. 한쪽으로 쏠리는 경기인데 분명히 점유하고 압도하는 쪽은 분명히 패예요. 이게 골이 언제 어느 시점에 빨리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핸디가 극복이 되느냐 멀리 또 2.5 기준점에서 핸디가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전반에 한 2골 정도 나와버리면 뭐 2.5 기준점도 그죠? 극복할 가능성은 높은 매치업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깜부르가 버티는 힘이 있냐 없냐 이렇게 논했을 때 그냥 무실점으로 후반부까지 딱 넘어간다고 하면 버틸 수도 있겠죠. 근데 상대의 수치는 제어를 못해요. 다만 전반에 선취골이 뺏기고 끌려간다. 이게 초장부터. 그럼 밸런스 무너질 확률은 어느 때보다 높을 거야. 왜? 깜부르도 또 반응을 보이는 팀이거든. 지고 있는데 아무리 원정이라고 상대가 존나게 강한 팀이라도 분명히 어쨌든 동점까지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만들려면 공격을 해야 되잖아. 분명히 깜부르는 좀 반응을 보이더라고. 근데 역습의 내용 무시 못한다. 일단 홈콜이었지만 PSV를 잡았던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역습의 내용 그리고 그 디펜스를 좀 받쳐주면서 물론 그때는 홈콜이었어요. 홈과 원정의 어떤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일단 원정이 확실히 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패에는 좀 더 긍정적이죠. 어쨌든 이건 뭐 패 쪽을 생각합니다.
굳이 내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업 좀 늘리라, 빨리, 형님들. 일단은 그 다음 뭐고, 라치오하고 몬차죠. 라치오하고 몬차다. 라치오 어때요? 일단은 로마 더비에서 또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내용이 즉, 자카니도 없었잖아. 그리고 밀린코 사비치도, 자카니는 있었네. 밀린코 사비치가 없었어요. 오늘은 일단은 포함되겠죠. 그리고 이모빌라는 좀 부상으로 좀 일단은 좀 뭐 안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런데도 뭐 없어도 어쨌든 존재감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의존도가 사실 예년에 사실 이모빌레가 좀 높았잖아. 근데 그 의존도가 요새 보면 뭐 자카니도 좀 골 잘 넣고. 근데 오늘 자카니가 물음표더라고. 그리고 밀린코 사비치나 그 다음에 뭐 안데르손, 그 다음에 알베르토, 그 다음에 페드리도 일단은 누구야? 페드로도 일단은 오늘 아마 주용받지 싶은데 작년만큼은 일단 초반은 좀 그런 모습은 아닌데 그래도 존재감은 확실히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라차리하고 이런 친구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인터밀란에서 베시노를 데리고 왔는데 잘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앞에 경기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 미들. 어쨌든 요 경기 일단 라치오 몬차는 앞에 좀 수월한 경기를 했죠. 수월한 경기보다는 좀 어려운 경기 했다고 봐야지. 상대 퇴장 변수가 만들어졌고 우위석 경기를 했지만 골이 쉽게 안 들어갔죠. 결국은 후반 끄트머리에 후반부에 이제 골이 나왔고 또 핸승으로 가는 두 골이 나왔습니다. 근데 몬차가 내용이 결코 무시는 못해요. 무시는 못하는데 여기도 좀 공격적 성향에 가까운 팀이야. 이 팀도 아무리 하위권에 쳐져 있고 네임밸류적으로 떨어져 있는 팀이지만 그죠? 여기도 어쨌든 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어쨌든 뭐 카프라니도 작년에 베로나에서 좋았잖아. 올해도 어쨌든 중심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센시가 못 나온다. 센시가 팀의 에이스야. 어쨌든 임대 신분입니다. 작년에는 저 삼도리에서 임대 신분으로 지내고 있었거든. 원소속팀은 인터밀란이에요. 근데 이 센시가 지금 골절로 지금 시즌 아웃이다. 올해 아웃이다. 골절로. 그 센시가 중심이 되는 이 센시가 없다는 거는 뼈 아플지. 몬차 입장에서는. 그것도 직전 경기에서 골절이 나왔어요. 물론 뭐 새로운 또 대체 가능한 범위를 보여줄 수 있는 친구는 있습니다. 대체자는. 물론 또 그 친구가 오히려 센시보다 더 영향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몰라. 다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일단은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 몬차의 어떤 기대치가 높았던 기대치가 높은 친구니까 센시가 몬차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어쨌든 아따리에서 뭐 서브 왔다 갔다 했지만 페시나도 일단은 영입은 잘 된 것 같고 좋아요. 일단은 어쨌든 카프라니하고 잘해줘야 돼. 근데 분명히 박은 만큼 디펜스가 안 돼요. 몬차가. 그러니까 밸런스 무너진 경기들이 제법 있죠. 일단 요 경기는 일단은 나폴리 일단 로마 더비를 잘 넘겼어요. 사실 로마 쪽으로 많이 쏠렸거든. 아무래도 로마 더비였지만 그 경기는 진짜 씨발 라치오가 잘한 것보다 로마가 너무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쨌든 요 경기 일단 라치오 쪽은 좀 생각하긴 해요. 알겠죠? 자, 맨유하고 에스턴 빌라다. 맨유하고 에스턴 빌라다. 자, 맨유 어때요? 못 믿겠지. 물론 홈콜이 오늘 리그컵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분적 노테이션은 돌린다고 봐야지. 그 백업진들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어쨌든 또 주말에 또 일정이라는 게 있잖아. 물론 이 부분은 에스턴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팀 다 그래도 제법 이연화가 돼요. 뭐 맨유는 원래 되고 뭐 에스턴 빌라도 좀 제법 됩니다. 그래도 좀 가용이 있는 확실히 좀 맨유가 좀 더 높겠죠. 근데 지금 현 시점을 놓고 보면 일단은 안토니도 못 나올 가능성은 높고 호날두도 아마 월드컵 일단은 월드컵이라는 게 이제 곧 있으면 열리잖아. 그러니까 대표급들이 많아. 또 맨유가 보니까 15명인가 16명인가 그렇더라고. 분명히 대부분 또 주축 애들이고. 자, 어쨌든 현 시점에 놓고 보면 아마 전방에는 일단 산초도 그렇고 못 나올 거야. 오늘 마샬이나 내가 볼 적에는 마샬이나 엘랑가나
요 애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 신인의 누구야 앞에 또 골 넣었던 애, 조만이 18살인가 그렇던데 첫 선을 보였는데 뭐 유럽 대항전에서 골도 넣더라고. 이 친구가 또 기회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 어쨌든 전방은 느낌적 느낌인데 그런 느낌. 그리고 미들도 어쨌든 뭐 브루노나 에릭센 어쨌든 핵심이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들보다는 뭐 맥도민이나 프레드는 좀 나오지 않을까. 그 와중에 반데비크도 좀 기회를 부여받고 요런 내용. 뭐 에릭센이나 브루노 둘 중에 하나 나오고 요런 내용. 그리고 수비도 일단 바란이 일단은 없잖아. 요 몸이도 오랜만에 맥가이하고 닌데르프가 쓸 가능성은 좀 더 높지 않나. 그런 내용. 그리고 뭐 앞에는 루크쇼가 나왔는데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달롯이나 말라시아 나오겠나.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 요거 보고. 알겠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노테이션 멤버들 얘기하는 거야. 노테이션 멤버들 투입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렇게. 그리고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같은 경우는 램지하고 캐시는 무조건 꼽혀 있었어. 그 간헐적으로 뭐 더글라스하고. 근데 올해는 조금 그죠? 그 비중이 조금은 떨어졌어요. 일단은 전방에는 일단 오늘 베일리가 기회를 받을까 하면 뭐 와키슨하고 잉스가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주력급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쪽은 분명히 에스턴 빌라다. 현 시점을 놓고 보면 와키스, 잉스, 베일리, 아니면 뭐 부엔디아라든지 큐팅류는 일단은 좀 못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요번에 브라질 국대도 못 뽑혔지, 그지? 그런 라인업. 그 다음에 램지하고 캐시, 그 다음에 존 맥긴이라든지 뭐 요런 애들 있으니 요런 애들하고 좀 섞어서 안 나오겠나 싶은데 일단 한번 지켜봐야 돼요 이것도. 수비도 일단은 뭐 밍스, 콘사 둘 중에 하나는 좀 쉬게 두지 않을까. 어쨌든 이 두 팀은 이번 주말에 앞서 주말에 맞대결이 있었죠. 자, 에스턴 빌라가 3대1로 이겼고 내용 속의 내용은 거의 팽팽했다고 봐요. 근데 결과는 3대1로 이겼던 에스턴 빌라다. 근데 에스턴 빌라가 직전에 이 뉴캐슬전 보면요. 너무 안 좋았잖아. 압도당하고 내용도 안 좋았고 결과도 4대0으로 완패했던 경기. 그러니까 결코 신뢰할 수는 없어요. 홈콜에 그냥 맹구 잡았다는 거 이거 근데 그 내용이 오늘 또 만들어지느냐 결코 쉽지는 않죠.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일단은 긍정적인 팀은 맨유보다는 일단은 에스턴 빌라인 거는 맞아요. 근데 결과적인 부분은 그래도 홈콜에 맨유가 더 유리한 거는 맞고 이길 확률도 더 높게 봅니다. 보지만 또 어쨌든 에스턴이 앞에 잡았던 경기 그리고 일단 불안 요소는 일단 맨유가 노테이션 범위가 좀 뭐 일단은 뭐 명단이 나와야 되지만 이건 알 수 없잖아. 지금 감독의 뭐 생각이랑 뭐 내가 감독 머릿속에 다 뭐 들여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그 아마 노테이션 범위가 그렇게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업점 눌리도. 자,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하고 카디스다. 레알하고 카디스입니다. 뭐 이 경기도 한쪽으로 쏠린 경기죠. 근데 레알이 어때요? 레알이 보면 근데 형님들 보면 맨시처럼 하루 종일 존나게 박아대고 이런 팀 아니에요. 한 골 더 넣으려고 더 넣고 상대가 진짜 하파리 팀들이라도 리드하게 되면 레알은 막 한 골 더 넣으려고 더 박아대고 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기사된 부분 좀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벤자마가 좀 깨병으로 월드컵 준비하려고 깨병으로 안 나오니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 일단은 뭐 벤자마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 존만이들 전방에. 일단 뭐 비니시우스도 호드리고도 발베르데 뭐 둘 중에 뭐 둘이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아센시오가 또 선발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방은 또 그런 존만이 느낌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들에는 모르겠어요. 요번에 보니까 프랑스 국대에 카마민가하고 추아메니가 동시에 같이 뽑혔죠. 어쨌든 젊은 애들인데 아마
뭐, 막 카마빈가가 나오지 않을까? 요런 생각, 주중 경기고. 카마빈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크로스도 앞에 징계 사유였나? 못 나왔는데 오늘 또 선택받을 것 같고, 모드리치는 좀 쉬게 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수비도 일단은 지금 누구야? 루디그가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죠. 루디그보다는 일단은 뭐 앞에 보니까 밀린탕하고 저 누구야? 맨디가 좋더라고. 그죠? 알라바는 또 좀 선택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요런 라인업으로 나올 거예요. 카디스는 또 뭐 있노? 카디스는 뭐 콜론하고 페레즈, 그 다음에 레그레도 요 아들, 그 다음에 뭐 페델이나 알렉스 요런 친구들 아마 내세울 것 같습니다. 카디스는 뭐 없다. 그래도 조금 반등된 내용을 좀 보여줬잖아. 직전에 또 꼬마한테 3대1로 이겼나? 3대2로 이겼나? 그지? 홈콜에서. 물론 홈콜이었지만. 그리고 카디스가, 항상 그죠? 저 항상 우리가 봤을 때 항상 디펜스 범위가 좋았던, 그리고 나름의 공격적 성향을 띄었던. 작년에 라인업하고 큰 변화는 없어요. 그죠? 자, 요 경기도 일단은, 솔직히 1.45 메리트 없잖아. 저거 씨발 따물라고 가다가 저거 씨발 한 점차 패배로 지봐라. 존나게 허무하고 멘탈 존나 깨진다. 그자? 물론 헨승이 나올 가능성은 높은 경기이긴 해. 내 알인데 그래도. 그것도 홈콜에서. 근데 홈콜 기준으로 보면 앞에 누구였지? 오사수나전하고 또 뭐 또 비긴 경기 또 누구 어디 팀이었노? 여러 전이 좀 있죠. 한 점차 승부도 있고, 그리고 끝끝내 뭐 세비야전도 보면 헨슨 극복했던 것도 진짜 개재수로 씨발 끄트머리에 2점슛 날려갖고 3대1로 이겼잖아. 그죠? 이 레알이 막 박지도 않아. 그리고 결정력은 사실 또 벤자민만큼 좋은 친구는 없잖아, 전방에. 근데 그 친구가 오늘 내가 볼 적에는 안 나올 것 같아. 느낌이지만. 안 가야지, 패스. 패스 아니면 나는 도전적으로 간다고 하면 햄부로 가지 않을까. 도전적으로 굳이 간다고 하면 햄부로 가지 않을까.